자, 플란탈 파시아티스는 통증이 주로 여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파시아는 여기서 뒤꿈치 칼카네우스부터 전체 발가락을 따라서 다 가고요. 예. 이 발가락들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얘들의 스트레칭 방법은 발가락을 뒤로 이렇게 익스텐션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익스텐션 해주면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부분, 여기가 뭐예요? 파샤 부분이 됩니다. 파샤 부분이 되고요. 이 파샤에 닿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할 방법은 글라스톤 테크닉인데요. 글라스톤 테크닉은 글라스톤이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여기에 이쪽을 감싸고 있는 근막을 이완해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실외이기 때문에 휴대하기 쉬운 글라스톤 툴을 이용하여 글라스톤 툴이 아닌 그립 툴을 이용하여 글라스톤 테크닉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톤을 적용할 때 글라스톤 툴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글라스톤 툴을 이용을 할 때 주의점은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그 경사각이 있는데 경사각에 따라서 저항이 조절이 되고요. 저항을 조절할 때는 이 경사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저항이 강해지고요. 눕히면 눕힐수록 강도는 약해지게 됩니다. 강도는 약해지게 되고요.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 예민성을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약한 자극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약한 자극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파샤티스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많이 생기겠는데 칼카네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파샤의 그 통증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글라스톤에서 적용을 할 때는 칼프머스까지 같이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칼프머스까지 같이 릴리즈를 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파샤 스트레칭 방법 중에 발가락을 뒤쪽으로 익스텐션 시켜주는 것도 파샤의 릴리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작 자세는 이 자세가 됩니다. 자세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라스톤은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사면을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요. 경사면 반대 방향으로만 사용하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해줘도 상관없고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왜 통증이 여기에서 많이 발현되고 여기가 가장 타이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천천히 이완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글라스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뜨리는 범위 없이 전 부분을 전부 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족저근막염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파샤티스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많은 통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이 통증 정도를 많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강도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눕힌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걸 좀 더 세우면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샤는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체적으로 다 같이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자 같은 경우에는 총 세 부분으로 나뉘죠. 중간에 하나, 내측, 외측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중간과 외측, 내측과 외측을 전부 다 같이 치료에 임하셔야 됩니다. 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엄지발가락 굽힌근이 있고요. 이쪽에는 뭐예요? 새끼발가락 벌린근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벌린근과 굽힌근 같이 전부 다 릴리즈를 시켜줘야 됩니다. 릴리즈 시켜줘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뭐예요? 아킬레스 텐던이 칼카네우스를 많이 잡고 있고 또 아킬레스 텐던 이외에 여기 뒤꿈치 그러니까 우리가 발바닥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뭔가 하면 족저근막염과 뭐예요? 아킬레스 텐더나이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 텐더나이티스까지 같이 적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전부 다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네, 전부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칼프무스 같은 경우에는 솔레우스랑 가스트로네미우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편 상태에서는 가스트로네미우스를 많이 자극을 시킬 수 있고요. 니를 익스텐션,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는 뭐예요? 솔레우스를 많이 작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가스트로네미우스는 이렇게 두 갈래고요. 솔레우스는 중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가볍게 이완을 시킨 다음에는요. 다음에는 볼록면을 사용합니다. 볼록면을 사용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뒤꿈치 끝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긁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고요. 강도가 너무 강하면 통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강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내려와야 되고요. 자, 이제는 이 파샤 부분을 밑에서 들어올려서 아랫부분에서 위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들어올려서 얘네들 밑쪽으로 이완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날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5개의 발가락 쪽으로 다 같이 가기 때문에 5개의 발가락을 전부 다 따로 하나씩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다 따로 분리를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날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다 따로 하나씩 더 분리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릴리즈를 시켜주고요. 마사지 에필라이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샤는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외측, 내측과 외측에는 뭐예요? 굽힌근과 벌린근이 따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파샤에 영향을 미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따로 같이 이렇게 릴리즈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릴리즈를 시켜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발바닥을 치료를 한 다음에 뭐예요? 칼카네우스에 저항을 주고 있는 칼프모스까지 같이 치료하게 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나서 아킬레스 텐던을 릴리즈 시켜주는데 아킬레스 텐던을 릴리즈 시켜주는 방법은 아킬레스 텐던 같은 경우에 아킬레스 텐던을 형성하고 있는 건 가스트로네미오스와 솔레우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리를 시키는 것도 글라스톤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스트로네미오스와 솔레우스를 분리하여 여기서도 가스트로네미오스와
솔레오스도 분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옷은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외측에서도 분리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외측에서도 분리가 가능하고요. 내측에서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 아킬레스 텐던 같은 경우에도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다시 릴리즈를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밀면 여기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하고 온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게 맞는 치료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여러 번 치료를 시행해 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오목면을 이용해서 마사지에 똑같이 쓰다듬기 방법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뜨림 없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뒤꿈치 쪽에는 이완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부 모습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파샤티스 같은 경우에 보조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으로 인벌전 되어 있습니다. 인벌전 되어 있다는 말이 이 부분이 조금 더 뭐예요? 타이트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릴리즈 시켜주는 방법으로 이 상태에서 에벌전 시킨 상태에서 여기를 안쪽을 조금 더 많이 치료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엎드린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줄 때도 약간 익스텐션, 그러니까 돌시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에벌전 시키는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면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